안녕하세요. 반려견 건강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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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5개월에 걸쳐서 이제 식이 점검을 해봤어요. 먹거리가 건강과 직결된다고 첫 해 때부터 말씀드렸었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 미리 체크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식이 조절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파도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참을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토, 설사, 식욕부진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악화된 후에 보호자들이 알아차렸을 땐 운이 좋아서 경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악화된 후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가 며칠 뒤면 나아지겠지 하고 지나쳐 버리면 병을 키우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 10년 이상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다. 근데 갑자기 아파요 라는 글들을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동안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을 못해서거든요. 검진 비용 비싸다고 미루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꼭 정기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초기 질병이면 빨리 치료해서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제 말기 질환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아이들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건강검진 때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검진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병원에 이제 가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문진이 있어요. 보호자들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과 검사를 뭐뭐 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뭉뚱그려서 이제 우리 애가 아파요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토나 설사를 했다 하면 횟수, 시기, 색깔, 먹이는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려야 해요. 사진 찍어 두시는 것도 좋고 안 하던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아주 좋아요. 이제 선생님들 문진이 끝나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자고 할 거예요. 근데 검사 당일날 수화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구 즉 CBC 혈구 검사랑 혈청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하고 같이 봐야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 검사 다음으로 이제 진행하는 검사가 방사선이랑 초음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혈액 검사로는 내부 장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 완벽해서 우리 아이는 건강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 검사가 완벽해도 초음파로 봤을 때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봐야지 아이 몸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줘야 하는 검사가 소변 검사가 있어요. 이건 혈액 검사보다도 비뇨기 쪽 질환을 볼 때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꼭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검사, 방사선, 초음파, 이제 소변 검사 이거 정기 검진 때 꼭 같이 묶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기 검진 간격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세요. 근데 제가 폭실이 신장 적출 후에 1살 때부터죠. 이제 신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애기는 이제 3달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3달 사이에 변화되는 게 참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 즉 한 7살 미만이다 하면 1년에 한 2번, 즉 6개월 단위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고 1년은 사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7살 이후면 이제 노령견에 이제 접어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령견 정도면 한 3, 4개월 단위가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찍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심각한 질환의 경우는 뭐 이런 혈액 검사 같은 것도 이제 매달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아이 몸 상태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종합검진 하기 전에 이제 보호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종합검진은 이제 예약을 하면 뭐 병원에서 문자는 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체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공복 상태로 내원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할 때는 최소 한 8시간 정도 공복 상태가 좋아요. 금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물까지 안 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물은 먹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안 먹여서 탈수 상태를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볼 때는 한 6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여야지 위와 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열할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목에서도 하고 팔에서도 할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목에서 체열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목에 있는 큰 혈관은 재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팔에서 자꾸 체열을 하게 되면 이제 혈관이 숨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신부전이 오고 췌장염이 오면 그때는 혈관이 더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라인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신부전이나 췌장염 이제 치료할 때 정맥수액을 해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팔에 있는 혈관은 아껴두시고 목에서 체열하는 게 좋아요. 이건 이제 우리 혹시 병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에서 체열했다. 근데 이제 피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일 때 이제 발생하는 경우인데 혈액 응고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2주 정도면 이제 없어지니까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볼 때 이제 소변은 조금 아이들한테 참게 하는 게 좋거든요. 방광에 소변이 차 있어야지 뭐 크리스탈이건 방광벽 두께건 이런 거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할 때는 잠깐 오줌을 참게, 뭐 물 먹고 1시간 정도 있으면 소변이 거의 차니까 그 상태로 하고, 뭐 변은 미리 보는 게 좋아요. 변이 또 있으면 간 초음파 볼 때 가려져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진 날은 이제 아이들이 반나절을 굶어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보호자들도 한 2~3시간 이제 병원에서 피가 마를 것이고요. 많이 지치는데 검진 날에는 우리 애들 스트레스 해소시킬 겸 좋아하는 음식, 간식 이런 거 너무 많이는 말고 좀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밀하게 계산하는 거 저도 복시 검사 날에는 조금 풀어지거든요. 다음 날부터 또 철저히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혈액 검사 항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설명해 줄 때 너무 모르면 선생님도 답답하고 보호자들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수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수의사와 이제 보호자가 우리 아이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서 잘 상의해서 케어해야겠다라는 정도로 보는 거니까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